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 메시지 송가람 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알찬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장도 우리 시장 양지수가 다른 색깔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는 또 그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 마감 행진 속에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쳤는데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으로 마쳤고요. 달러화 강세도 기세가 좀 꺾여가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개별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6원 50전 내린 1,426원으로 마쳤는데요. 5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5% 올리면서 2,250선을 목전에 두고 마쳤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0.8% 정도 떨어지면서 68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6천억 원 넘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5천억 가까이, 기관은 1,000억 원 정도를 팔면서 지수 상승폭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된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개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800억가량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오전만 하더라도 캐나다 중앙은행의 예상 밖의 비둘기파적인 면모에 반등을 시도했는데 빅테크주들의 낙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3대 지수 전반에 약세 압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대한 실망으로 대체로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만이 비자의 주가가 4% 이상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예상치를 밑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2%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광고에 의존하는 다른 기술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이 불안감이 느꼈습니다. 또 장 마감 후에는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순이익과 월간 활동 사용자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0.01% 오르면서 겨우 상승세를 지켰고요. 나스닥은 2.04%, S&P 500 0.74% 내리면서 마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밀키트에서는 섹터 위주로 알려드리고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 빨간불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26%, 그리고 한국경제TV 9월 20일에 진입을 했었는데 6,500원에 매수하고 7,850원에 매도하면서 17%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또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11,600원에 진입하고 15,000원에 나오면서 22% 넘는 수익률 가져갈 수 있었고요. 신라젠 85%가 눈에 띄는데요. 8,500원에 매수하고 16,000원, 2배 가까운 가격에 매도가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 세노텍, 신화콘텍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로 17%, 13%,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종목 선정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AS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리 옮겨서 송가람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방송 어제 하루 쉬고 돌아오면서 저희 매우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리웠습니다. 어제 하루 쉬어간 만큼 오늘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종료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시청자분들께 또 반가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 3일 천하로 끝났죠.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3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빅테크 주들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강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혼조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국내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그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가 볼 만한 섹터, 그 섹터를 심층적으로 오늘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밤사이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미국장 또다시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이 도는 분위기인데 오늘 또 우리 시장 그를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개장하고 나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런 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올라갈 종목 항상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종목 찾아주실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송가람 혹은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때는 섹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들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수익률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대박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그 종목 선정하게 되셨는지 이유와 또 아직 매도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처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새로 편입된 종목들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세노텍 13%. 세노텍은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이제 알려드리게 되었고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18일 날 접근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지만 재차 상승 시도 이후에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란톡 방에서는 네. 여기서 10% 1차 수익, 그 이후에 7% 수익을 내고 지금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휘토류 광물 분쇄에 필요한 이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휘토류 같은 경우에 이제 광물이다 보니까 이 광물을 정제하고 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드를 통해서 이것을 갈아내고 분쇄할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휘토류가 부각되게 되면 이런 세노텍도 추가로 부각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많이 눌렸지만 여기서 휘토류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세노텍도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전 행보했던 가격대 1,7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접근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노텍 히토류 관련주로 알려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히토류 하면은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대표적으로는 사실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 떠오르는데요. 자, 우리 세노텍도 히토류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1,7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진입도 가능한 위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노텍에 이어서 이제 시나콘텍 같은 경우에는 그 USB 충전 단자 관련 기업으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그 충전 단자를 통일하겠다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제 시나콘텍 잠시만요. 이번 주 월요일에 상한가 기록했다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종목 그 USB 충전 단자 사실 어제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은 될까요? 아니면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제 시나콘텍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시나콘텍 같은 경우에 24일 장 전에 출발해서 여기에서 바로 다음 날 거의 고점에서 매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장기 라인을 어느 정도 중기 라인을 돌파했지만 여기에서 네.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방에서 어느 정도 물량 축소를 하고 수익 굳히면서 마무리했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20% 많게는 25%까지도 수익을 내고 탈출한 부분인데요. 이제 USB-C 타입 통합 이 부분은 좀 더 길게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이폰의 이런 8핀과 여기에서 C 타입 두 종류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C 타입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메인으로 잡겠다, 공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지만 유럽에서는 그 이전에 몇 달 전부터 이미 맞아요. 공용으로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관련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애플 모델 같은 경우에 C타입을 채용하겠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제품 사용하고 계시죠? 네, 저는 네. 앱등이 소위 말하는 앱등입니다. 이제 애플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 액세서리에 대한 구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되실 겁니다. 맞아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뭐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독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은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충전 단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외에 이런 제품들이 여기에 단독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려면 이제 애플에서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애플 쪽에는 당연히 매출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시나콘텍 그 외 USB-C 타입 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관련주들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네. 중기 라인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눌렸지만 여기에서 5,100원대, 5,000원대 지지 나오면서 다시 재반등한다면 다시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고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나콘텍 USB 충전 단자로는 국내 1위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전 단자를 C타입으로 2024년부터 통일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 시장도 거기에 좀 발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볼 만한 유망한 기업이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어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시총 상위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님이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고 또 밀키트에서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던 종목인데요. 어제 좀 LG에너지솔루션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엔솔, 우리 일명 엔솔이 관련된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밀키트에서도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와 함께 제가 정말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8월 달, 네. 9월 달, 9월 달에 눌렸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화학주들이 요새 약세입니다. 화학주들이 약세인 흐름 속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 섹터 속에서도 강한 업종, 이 업종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섹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큰 거래량 없이 이탈 없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아직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인텔에서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가 IPO 첫날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PO 첫날 3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자율주행에 필수적으로 바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 회사들, 모빌리티 회사들 오늘도 강세를 보일 것이고 당연히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느 정도 주도 섹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후에도 목표가도 짧게 그리고 길게도 많이 잡아드렸는데 네.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꽉 붙들어 매고 가져가 보실만 한 위치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LG 엔솔 꽉 붙들어 매고 가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엔솔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전기차,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의 이런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장 시작까지 12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8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 한번 체크하고 또 어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조금 더 좋은데요. 어제 이어서 현재 지금 0.6%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2262포인트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짝 보합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683포인트 어제 종가랑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마감됐던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걱정이 됐었지만 아직은 견고한 모습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팍스 밀키트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다고 채널 또 돌리고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지 마시고 전문가님 항상 힌트를 주시니까 방송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저희가 비밀리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공개해 드릴게요. 샵 3989번 송가람 혹은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 현재 보이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가 지금 가득한 걸로 느껴지는데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궁금한 점도 질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기 이어서 어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희 방금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얘기도 했었지만은 어제 좀 시총 상위주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3% 가까이 올랐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를 약간 SK하이닉스의 수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뭐 3% 오르면서 거의 6만 원 가까이 왔어요. 사실 전문가님 저희 신반전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5만 원대에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거의 6만 원대 직전에서 주가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은 제가 이 라인대에서 5,700원대, 5,700원대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방송 중에 5,700원대 그리고 57,000원? 57,000원대. 네. 감사합니다. 57,000원대 그리고 코스피 라인도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를 어느 정도 돌파하면서 흐름이 나와야 하반기에 이제 IT주들 우리 시장 주가가 좀 더 코스피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장기 라인을 중기 라인을 어느 정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삼성전자 굉장히 어느 정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기는 힘들겠지만 네. 어느 정도 1차 고비는 넘겼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겠지만 네. 이제 국내에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이사회에서 오늘 오전에 네. 이재용 회장을 선임하겠다라는 것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회장 선임이 될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선임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줄어들고 여기에서 국내 삼성전자 및 IT 회사들이 조금 더 흐름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 관련해서 삼성전자 좀 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 여기 관련해서 안암전자, 네. 삼성 스펙주들 이런 종목들 단기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ALM 관련 회사, 네.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 이런 회사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그 외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공정이나 그 외 반도체 공급 업체들도 네.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어제 종가 59,400원이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우리가 사실 4만 전자를 내려가느냐 아니면 10만 전자 오긴 오느냐 하면서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좀 걱정이 많이 됐었지만은 이젠 앞으로 좀 올라갈 일이 남지 않았나.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 종목도 저희 전문가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 SDI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찬가지로 3%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SDI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계속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 SDI 또 기대를 해보면 되겠죠. 전문가님의 삼성 SDI 칭찬 타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만 원대에서 네. 이제 55만 원대 그 가격대는 그냥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67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서 상승 모멘텀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와, 네. 이제 최근에 고점이었던 80만 원대 이 가격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위치다라는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기차와 모빌리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을 할 때 예전에는 바로 한 가지만 이용을 했죠. 네. 내연기관입니다. 이제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 그렇지만 지금은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의 심장,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서 전기차가 얼마나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런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출 역량과 기술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표 회사들은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더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우리 2차 전지 관련 대장주 삼성 SDI.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현재 어제 종가 67만 7천 원이었는데요. 이제 지난 작년 8월에 기록을 했었던 80만 원 선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아주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내가 가진 지금 시드로는 몇 개 못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유망한 2차 전지 관련 주들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좀 더 구체적인 종목들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송가람 또는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삼성 SDI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차 전지 뭐 관련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내려와서 한 21% 정도 상승률로 마쳤습니다. 자, 우리 탑머티리얼 관련된 죄송합니다. 2차 전지 아니라 리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리튬 관련돼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으면서 어제 좀 높은 상승률을 가져갔어요. 전문가님, 우리 리튬 관련주 탑머티리얼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리튬 섹터를 살펴보면 리튬 관련해서는 금양 그리고 코리아 SE,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요. 이런 종목군들과 같은 이제 리튬 관련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일이 10월 18일 상장 이후에 강한 시세 이후 눌리면서 다시 제 시세가 나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 바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주는 하나의 섹터로 봐야 된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30일이나 60일 이내로 우리가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주도주 섹터가 어떤 섹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상반기에는 바로 태조 이방원을 필두로 해서 이런 섹터들이 우리 주도주 섹터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거기에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세계 정세 속에서 주도 섹터가 어떤 것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관련해서 뭐 금리 관련주라든지 소형주들 그리고 품절주들 그리고 그에 연결해서 단기 최근에 상장했던 주식주들 이런 것들이 추가로도 이제 부각을 받고 움직일 수 있다. 시장이 내리고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추가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리튬 섹터 굉장히 좋고 이 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이런 단기적으로 큰 시세, 흐름, 상한가까지 나오는 모습은 이렇게 최근에 상장했던 모습 속에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단기 모멘텀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접근하신 분들은 위에서 물리셨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첫날 상장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하고 종가로 마감된 가격,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첫 번째 라인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장기로 보시더라도 상장한 이후에 33,000원대, 2,000원대 상장 이후에 이 가격대가 눌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지만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깬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하고 어느 정도 단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탑머티리얼 어제 리튬 관련해서 노르웨이 기업과 이제 뭐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한가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좋은 기업이지만은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탑머티리얼 우리 리튬 관련주 얘기 들어봤고요. 어제 또 이슈 있었던 부분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6% 넘게 올랐고요. 아마 오늘도 조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휴마시스가 사실은 어제 좀 크게 올랐던 건 사실 코로나19 뭐 7차 재유행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이제 또 진단키트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휴마시스 얘기도 전문가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네. 정말 시세가 나올 때는 정말 강하게 나옵니다. 상한가를 연속으로 터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7월에 강한 모습 이후에 거의 뭐 절반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뜨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중기 라인, 단기 라인, 중기 라인 모두 돌파하고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번 더 강한 흐름 시세 나올 수 있겠다. 25,000원대 돌파 욕구를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휴마시스가 지금 현재 어떤 추가 계약을 맺었거나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엮이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주주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관련해서 그 흐름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무증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 무증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여줬죠. 거기에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분쟁 이슈, 네. 이제 주주 관련해서 대주주 분쟁 이슈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세 가지 이슈 어느 하나라도 같이 가면 강한 시세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12,000원대 다진 모습에서 어느 정도 2배 이상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추격 매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18,000원대 단기 이탈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단기 고점인 25,000원대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휴마시스 사실 관련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계속해서 큰 폭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8,000원, 지금 현재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26,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개장 초반에 일단은 또 전고점인 25,000원 선 돌파 여부까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휴마시스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슈 있었던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이죠. 종전이 사실 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나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재건에 들어가야 할 테고 그를 위해서 뭐 21세기 마셜 플랜을 이제 각국에서 개최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5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상한가 기록했던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 관련해서도 움직인 부분이 있지만은 또 그 특수 가스 공장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SC 엔지니어링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히 그 종목 자체를 보기보다는 네. 이제 재건 섹터 전부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점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재건 섹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흐름이 나올 것이냐. 재건 섹터는 제가 이제 섹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 섹터에서 몇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재건 섹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기대감이 소멸될 것이냐. 네. 주가를 우리가 이제 상승 견인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이제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그 기업의 새로운 상승 동력, 새로운 수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에 그것이 반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실적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감에서도 네. 주가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얘가 이제 제약주라든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제약주들 같은 경우 신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이제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들에서는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임들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주가가 상승 견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 재건 같은 경우에 마샬 플랜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만큼 금액에 대한 투자가 많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5천억 유로 정도 그 이상도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건설 경험이라든지 해외 수주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주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 외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볼 섹터고 네. 그 섹터 안에서도 건설 기계 관련주들 이쪽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재건 섹터라고 한다면 건설주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바로 건설주들을 매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건설주들이 수혜를 받으면 당연히 흐름을 보이겠지만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총이 좀 더 작고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들 외에도 여기에서 이런 건설 관련해서 굴삭기라든지 이런 건설 중장비 네. 관련된 업체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SC 엔지니어링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그 전인 후에 재건에 대한 또 비용과 시간도 꽤나 많이 투자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기업들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SC 엔지니어링 얘기 들어봤고요. 자, 아까 저희가 삼성전자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삼성전자 우리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형제라고 해야 될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 빨간불로 맞췄단 말이에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사실 전문가님 게임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생각이 난 부분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3분기 적자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좀 10%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블록체인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실적이 조금 적자라고 발표가 되더라도 뭐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개발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투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 위메이드 그룹주들 사실 상승 굉장히 좋았는데 위메이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제가 게임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메이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메이드 지금 바닥 다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두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실적이다. 당연히 실적이 높아지고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
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말씀드린 점 바로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실적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하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낮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그렇게 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바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네. 물론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호재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면서 다시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된다면 어느 정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리메이드가 바로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그것 외에도 지금 기대되는 종목군이고 또 기대되는 여기에서 발표되지 않은 게임이라든지 11월에 이제 백스코어에서 하는 게임 행사, 큰 행사가 있죠. 네. 그 행사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 여기서 중기 라인 6만 원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강한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메이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저점이 디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에 한국에서 이제 최대 게임 쇼라고 불리는 지스타가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게임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일단 어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현재 지금 9시 12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 체크하고 오늘장 얘기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승 출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좀 놀랍게도 코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0.8 현재 86% 정도 올리면서 2269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그보다 좀 높게 올라와서 아까 보합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0.9% 올리면서 689선, 690선 가까이 다가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장의 영향과 상관없이 우리 장은 좀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서는 개인만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좀 장 초반부터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재 270억 그리고 기관이 700억 넘게 좀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코스닥은 또 여기서 반대가 되네요. 개인이 87억 원 정도 현재 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46억 원 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환율 얘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요. 환율이 지금 3거래 연속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현재 지금 강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원 가까이 내리면서 1,416원, 1,41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또 오늘 관련돼서 섹터 얘기, 종목 얘기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장에서 좀 이렇게 예상보다 괜찮아요, 장이 초반부터. 어떤 부분, 어떤 섹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섹터들 같은 경우에 제가 밀키트로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섹터 이제 대장주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정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 이슈 관련해서도 네. 이제 이재명 씨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에 관련된 여당 의원들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종목군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 외에 현재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슈몰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신규 상장주, 무증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슈가 있었던 강했던 이슈들은 다시 한번 단기 흐름 속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밀키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박스 밀키트 전기차와 관련 있을 것으로 또 한번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박스 밀키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송가람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었던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을 것이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얘기 오늘 밀키트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오늘의 박스 밀키트 얼른 공개해달라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박스 밀키트 바로 전기차 그쪽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박스 밀키트는 바로 자율주행과 전기차 그리고 헬스케어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모트렉스가 있습니다.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 사업 분야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운전 보조 분야입니다.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이제 리어뷰 카메라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대시캠 그리고 드라이버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드라이버 헬스 모니터링 그리고 미러리스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차량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시트 곳곳에 이제 화면을 추가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제 텔레매틱스 분야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텔레매틱스는 관련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휴대폰을 사용할 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차량에도 이렇게 이제 멀티로 이제 멀리서도 통신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 차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순찰차라든지 우버 택시, 택시용 통합 디바이스 같은 것을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특수 목적형 차량 이런 부분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분야에서도 여기에서 제로 탄소 분야로 해서 지금 친환경으로 여러 가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친환경 관련해서 배기가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폰 연동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커넥트 기술, OS의 독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지의 중남미나 러시아, 중국에도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맵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했을 때 계기판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계기판에 이제 GUI 그래픽 기술을 적용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것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섹터를 또 보실 텐데요. 준비되어 있던 헬스케어 섹터, 또 헬스케어 섹터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젠이나 그 외 강화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그 외 헬스케어 섹터들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전기차 섹터도 지켜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외 소형 전기차 그리고 공급 업체들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본격적으로 PPT까지 준비를 해주시면서 오늘 박스 밀키트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박스 밀키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재료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관련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아쉽게 마무리를 또 해보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풍성하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